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순간은 통장을 열어봤을 때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특히 70대에 접어들어 일자리가 사라진 분들은 인출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조사에서 70대 이상 은퇴자들의 자산 인출 속도를 추적한 결과 일을 하지 않는 그룹이 일하는 그룹에 비해 연간 인출액이 평균 1.8배에서 2배까지 높아졌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단순히 돈이 줄어든다는 차원을 넘어 심리적 사회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김모 씨는 68세까지 지역 도서관에서 주 3일 근무를 했습니다. 월 60만 원 남짓한 소득이었지만 생활비의 일부를 채워주었고 무엇보다 일하는 리듬을 유지해줬습니다. 그러나 무릎 통증으로 일을 그만둔 뒤 김 씨의 소비 패턴은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출이 줄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과 식비 지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김 씨의 인출액은 일하던 시절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일을 쉬면 소비가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지출도 커집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불규칙한 소비가 들어옵니다.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지루함 소비, 불안 소비, 보상 소비가 생깁니다. 이 소비는 본인은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전직 공무원 71세 박모 씨는 정년 이후 좀 쉬고 싶다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24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자산 인출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 3년 동안 연평균 500만 원씩 더 인출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여유로워서 좋았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심리적 압박을 만들고 그 압박이 다시 불안 소비를 불러왔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70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돈을 소비가 아니라 불안 완화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출을 줄이라는 조언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소비가 아니라 감정 조절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빠르게 새어나가는 이유는 실제 금액보다 이 심리적 구조에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도 큽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면 만남이 줄어듭니다. 만남이 줄면 고립감이 생기고 고립감은 다시 불안 소비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70대의 인출 속도는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역할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일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소비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일을 하면 하루에 구조가 생기고 구조가 생기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안정되면서 충동적 지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결국 일하는 70대는 돈을 더 늦게 인출합니다. 반대로 일하지 않는 70대는 계획과 상관없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령기 일자리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지출을 줄여주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70대 이후에는 강도 높은 노동보다 가벼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목적과 루틴이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이 인출 속도를 막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에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대부분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서 갈립니다. 일하는 70대와 일하지 않는 70대의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의 대본이 여러분의 노후 전략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이후 70대의 자산 인출 속도가 왜 2배로 빨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재정 분석을 넘어 노년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던 각종 비용이 사라지고 출퇴근과 관련된 지출이 없어지며 인간관계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은퇴 초기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산 흐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활동량이 줄고 외부와의 접점이 사라지면서 소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노년의 소비는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심리 상태와 생활 구조의 반영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70대의 소비 패턴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생활 리듬의 붕괴입니다. 일을 할 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움직이며 정해진 구조 속에서 돈을 씁니다. 구조가 있으니 불필요한 지출을 할 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일의 구조가 사라지면 시간은 많아지고 통제는 약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급하게 할 일이 없고 외출할 동기가 사라지며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간식비와 식비 지출이 늘고 온라인 쇼핑이 습관처럼 자리 잡으며 무의식적인 소비가 일상화됩니다. 활동이 줄어든 만큼 소비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출의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감정 소비의 증가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입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역할의 부재이며 사회적 존재감의 약화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느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데 노년의 역할 상실은 이 지점을 가장 강하게 흔듭니다. 실제로 은퇴자의 소비 내역을 추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쓰거나 충동적으로 지출을 늘린 흔적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자잘한 지출이 하루하루 쌓여 자산을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 패턴을 보입니다. 기분이 울적해 커피 한 잔을 더 사거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작은 물건을 주문하고 건강 염려 때문에 각종 건강식품을 중복 구매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소비는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인출 속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높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평균적인 의료비는 통계상 예상할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일을 하지 않는 70대는 대부분 움직임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작은 통증에도 민감해지고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병원은 단순 치료 비용뿐 아니라 검사, 약품, 관리 비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출로 전환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시기의 건강 비용은 단순한 의료비가 아니라 시간과 활동 감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70대가 건강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여러 연구 결과는 이 점을 반영합니다. 활동량이 유지되면 신체의 노쇠 속도가 늦춰지고 그만큼 의료비 지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일하지 않는 경우 활동량 감소와 건강 불안이 결합해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유발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의 부재가 곧 수입의 부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은 소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일을 하면 하루의 구조가 생기고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며 감정이 안정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소비를 줄이고 자산 인출 속도를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일정한 시간표를 만들어주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줍니다. 그 연결감이 사람을 안정시키고 안정감은 과소비를 줄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인출 속도가 빠른 이유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할 상실과 고립, 감정 불안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잃는 것이 인출 속도를 높이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70대 이후에는 지출을 통제하려는 의지 자체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적 에너지와 자기 통제력은 어느 정도 감소합니다. 젊을 때보다 예산 관리가 느슨해지고 소비 패턴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 외부 자극이 결합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클릭 한 번이면 구매가 가능하고 알고리즘은 취향을 학습해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자극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작은 지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70대의 자산 인출 속도가 2배 빨라진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제학적 문제를 넘어 노년 환경 변화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일의 부재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면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해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노년층 일자리 시장은 좁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재정적 불안이 커져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없고 결국 더 빠른 자산 인출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은퇴자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하향 나선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속도가 붙으면 멈추기 어렵고 스스로 회복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년의 자산 인출 속도는 초기 3년에서 5년 동안의 생활 패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자산 관리는 단순히 저축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을 목적 없이 흘려보내면 그 공백을 돈이 메우기 시작하고 결국 자산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반대로 목적이 있는 하루와 최소한의 역할이 있는 삶은 지출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고 감정 소비를 차단하며 인출 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합니다. 이 점에서 노년층에게 일은 생계가 아니라 구조이고 리듬이며 삶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돈이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하려면 먼저 시간을 관리해야 하고 시간을 관리하려면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노년의 일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줍니다. 인출 속도를 늦추는 비밀은 큰 절약이 아니라 작은 역할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